그녀의 입술이 목덜미에 닿자 모든 저항이 사라졌다. 긴장되세요? 서연이 속삭인다. 그리고 남준의 귀에 젊고 생기 가득한 그녀의 숨결이 내려앉는다. 그녀의 몸은 뜨거웠고 그 속엔 젊음이 있었다.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 눈동자에서 남준은 욕망과 필요가 동시에 뒤섞인 걸 느꼈다. 속살이 맞닿자 그는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휘청였다. 서로가 천천히 그리고 격렬하게 탐하며 호텔방엔 이따금 숨죽인 신음만이 퍼졌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젊고 뜨겁고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그늘집입니다. 오늘의 사연 60대의 남자 늦은 사랑 그리고 늦은 후회.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나 박남준. 올해 60. 서울에서 평생을 바쁘게 살았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은퇴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내가 태어난 동네 인천 송현동으로 돌아왔다. 바다 냄새, 오래된 골목, 그리고 어릴 적 친구들. 모든 게 그대로였다. 남준아, 이제 진짜 내 인생 좀 살아봐라. 회사 마지막 날 누군가 내게 그런 말을 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아내 윤미경, 58. 고생 많았다. 애들 잘 키웠고, 이제는 내가 바깥에서 노는 걸 뭐라 하지도 않는다. 딸은 결혼했고, 아들은 아직 나랑 같이 산다. 모두들 제 목 자고 살아주니 걱정이 없다. 이삿짐 정리도 끝났고, 이제는 진짜 좀 쉬어보려 했다. 그래서 요즘은 당구, 낚시, 스크린 골프,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 우리가 자주 가는 당구장은 그야말로 시간이 멈춘 곳 같았다. 고등학생 때처럼 장난치고 서로의 흰머리를 놀리고 그중엔 아직 장가도 안 간 이병수, 사업 한번 말아먹은 최강석, 아직도 철이 들지 않는 한재만. 이 녀석은 아직 장가도 못 가봤다. 우린 그렇게 다시 소년처럼 웃고 떠들었다. 야, 남준아. 인생 뭐 있냐? 네가 지금 여자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 소개시켜줄까? 이병수가 터무니없는 농담을 던졌다. 야, 이 미친놈아. 나이 들어서 뭔 소개야. 우리 와이프 들으면 너 죽는다. 나는 웃었고 그들도 따라 웃었다. 근데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그 말이 농담처럼 안 들렸다. 그날 이후 이병수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네가 지금 여자가 있어야지. 네 나이에 네 능력에 여자가 없다는 게 이상한 거야. 그땐 웃어넘겼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복도를 걷다가 현관문을 열자 아내 윤미경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늦었네? 친구들이랑 당구 한 게임 치느라.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 가습을 위해 팔팔 끓는 된장찌개. 늘 그렇듯 익숙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왠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 다음 날 다시 당구장. 야, 병수야. 그 얘기 진심이냐? 내가 말을 꺼내자 병수는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오, 드디어 마음이 흔들렸구먼. 내가 괜히 말했겠냐? 진짜 괜찮은 애야. 나이도 딱 30대. 예쁘고 밝고 진짜 순수한 스타일이야. 결혼은 안 했고 이혼녀야. 근데 진짜 그런 거 안 티나. 애도 없고 너랑 만나도 전혀 부담 없어. 그 순간 옆에서 한재만이 조용히 말했다. 남준아, 너 그동안 참 바르게 살았잖아. 근데 가끔은 말야 사람도 한 번쯤 미쳐도 돼. 그날 밤 박남준은 혼자 베란다에 나와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안가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 월미도의 관람차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바람은 시원했지만
그의 가슴속은 뜨거웠다. 진짜 만나보기만 해도 되는 걸까? 친구 이병수는 약속을 잡았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월미도 쪽 한정식집 룸 있는 데야. 분위기 좋고 조용하고 내가 부담 안 느끼게 다 준비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나이에 소개팅이라니. 내가 미쳤지 하면서도 왠지 모를 기대감을 억누를 수 없었다. 토요일 저녁 식당 앞에 먼저 도착한 나. 잠시 후 입구 쪽에서 그녀가 들어왔다. 차서연. 30대 중반 깔끔하면서 예쁜 얼굴. 하늘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단정한 차림. 그런데도 어딘가 묘하게 눈길을 끌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맞으시죠? 그녀가 웃으며 다가왔다.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룸에 들어가 식사를 시작했다. 예의 바르고 말투도 또렷하다. 의외로 나이 든 사람과 말이 잘 통하는 스타일. 혼자 오래 살다 보니 말 상대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런 자리 어색하지 않아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웃었다. 처음 뵙는 분인데 생각보다 편하네요. 그리고는 술을 한 잔 따르더니 내게 권했다. 한 잔 하세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밤 바다가 예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운전해야 해서 괜찮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자고 가시면 되죠.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건 장난인가? 진심인가? 그녀는 뭘 알고 있는 걸까? 잠깐 이병수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용돈 좀 쥐어주고 해. 그럼 서로 좋지. 네가 언제 이런 여자 만나보겠냐.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함께 나왔다. 밤바다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서연은 내 옆에서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 근처에 괜찮은 호텔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데예요. 조용하고 창도 크고 뷰도 좋아요.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내 다리는 이미 그녀를 따라 걷고 있었다.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안. 나는 말없이 벽을 바라봤고 그녀는 옆에서 핸드백을 만지작거렸다. 쑥스럽죠? 그녀가 먼저 웃으며 말을 건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방에 들어서자 서연은 코트를 벗고 침대 위에 앉았다. 그녀는 물었다. 커피 마실래요? 아니면 샤워 먼저 하실래요? 그 질문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마치 매뉴얼대로 움직이듯 코트 단추를 풀었다. 그 밤 나는 미쳤다. 젊은 살결, 탱탱한 피부, 귀를 간지럽히는 숨소리.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다. 나는 그녀 위에 있었고 그녀는 날 껴안고 웃었다. 단지 육체가 아닌 존재 자체를 탐하고 싶었다. 그녀의 손이 내 등을 타고 흐르고 그녀의 입술이 목덜미에 닿자 나는 스스로를 완전히 잊었다. 밤이 깊어지고 서연은 잠들었고 나는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의 월미도 관람차는 천천히 돌고 있었다. 세상이 조용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새벽 5시. 나는 그녀보다 먼저 눈을 떴다. 어제의 열기와 흥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커튼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창밖에는 잔잔한 바다와 천천히 잠에서 깨는 월미도의 풍경. 그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다. 그 젊고 고운 얼굴, 숨소리조차 가벼운 모습에 나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다. 조용히 씻고 나와 커피 2잔을 내려 탁자 위에 놓았다. 잠시 후 그녀가 일어났다.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정리하며 웃으며 말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선생님, 참 조심스럽고 따뜻하시네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 모금 커피를 마시더니 무심하게 말했다. 다음에 또 봬요, 선생님. 그 말이 왜 이렇게 심장을 쿡 찔렀는지 몰랐다. 그녀에게 난 그저 또 한 명일 뿐일까? 그렇게 쉽게 웃으며 관계를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사람일까?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발걸음은 호텔 로비를 향해 내려갔다. 로비에서 결제를 하는 내 옆,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핸드백을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다음번엔 제가 밥 살게요. 그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택시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나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몸, 그녀의 말투. 모든 게 중독처럼 맴돌았다. 며칠을 버텼다. 그녀를 잊어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도저히 안 됐다. 휴대폰을 열고 닫고 그녀의 번호를 저장했다가 또 지우고 결국 나는 다시 연락을 하고 말았다. 서연 씨, 잘 지내죠? 그날 고마웠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이번엔 제가 모실게요. 단 2줄. 그런데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둘째 만남은 한강 근처 조용한 이자카야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정갈하고 예의 바르고 젊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오늘은 술 괜찮으세요? 제가 기사 불러드릴게요. 나는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마셔요. 오늘은 그냥 당신이 이끄는 대로. 식사 후 우리는 다시 호텔로 향했다. 이번엔 서연이 먼저 내 팔짱을 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살며시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선생님, 이런 시간 오랜만이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단지 심장이 너무 뛰어서 방에 들어선 뒤 이번엔 내가 먼저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번 밤은 더 뜨거웠고 더 격렬했다. 서로를 알고 있었기에 움직임도 속삭임도 더 깊고 농밀했다. 그녀는 내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다. 다음에도 연락해 주세요. 저 이런 시간 좋아요. 밤이 끝난 후 나는 지갑에서 몇 장의 수표를 꺼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살짝 웃으며 받아갔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또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시간 괜찮아요? 네.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 하루의 방향을 바꿨다. 그녀를 만나면 살아있는 기분, 젊어진 느낌이 들었다. 만날수록 그녀는 조금씩 더 나를 받아줬다. 먼저 팔짱을 끼고 내 어깨에 기대고 더 자주 웃고 더 자주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럴수록 나는 돈을 꺼내는 일이 점점 덜 불편해졌다. 어느 날 서연은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사실 저 카페 하나 차리고 싶어요. 조그맣게요. 너무 큰 것도 말고 월세 저렴한 대로 그냥 내 공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말끝마다 내 눈치를 살피는 게 보였다. 그날 밤 우리는 또 함께였다. 이번엔 내가 먼저 묻고 싶었다. 서연 씨, 내가 당신에게 뭐예요?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이불 속에서 조용히 대답했다. 좋아해요. 근데 그 감정만으로는 사는 게 쉽진 않잖아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나는 진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연 씨, 카페 얘기 진심이에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조용한 골목에 제가 직접 커피도 내리고 책도 놓고 그냥 제 세상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이 참 예뻤다. 어린 여자 같지 않은 진중함. 그리고 나는 그런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다. 며칠 후 나는 아는 부동산을 통해 작은 점포를 알아봤다. 월세가 싼 구도심 쪽. 햇살이 잘 드는 1층. 서연이 딱 좋아할 만한 자리였다. 여기 어때요? 그녀를 데려갔을 때 서연은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너무 예뻐요. 선생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몇백만 원씩 나가는 걸 아깝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그녀의 원룸에서 함께 잤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지만 그녀는 내 옆에서 등을 기대고 속삭였다. 선생님, 이런 삶 처음이에요. 누군가가 날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거.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너무 기뻤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돌아온 뒤 시작됐다. 아내 윤미경이 말했다. 요즘 당신 왜 이렇게 늦어? 전엔 그래도 하루는 나랑 저녁 먹었잖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서연과 아내를 동시에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요즘 나는 집에 거의 없다. 아침에 나가 당구장에 갔다가 부동산에 갔다가 스크린 골프장을 들렀다가 그리고 밤에는 서연의 원룸. 아내 윤미경은 조용히 말한다. 남준 씨, 요즘 당신 달라졌어. 피곤해서 그래. 좀 쉬고 싶어서. 그래도 우린 같이 살아온 부부잖아. 당신 요즘 나 안 본다. 나는 눈을 피했다. 그리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서연은 내게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선생님, 인테리어 하려면 조금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저 욕심 많은 거 아니죠?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나를 꼭 안으며 말했다. 사랑해요, 선생님. 그날 밤 우리는 원룸이 아닌 더 좋은 모텔에서 함께였다. 그녀는 더 깊숙이 내 품에 안겼고 나는 더 많이 내 지갑을 열었다. 이 관계가 사랑인지 돈에 대한 대가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나는 대답을 내리지 못했다. 그 다음 날 윤미경은 내 양복 주머니에서 호텔 키카드 영수증을 발견했다. 남준 씨, 이거 뭐야?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아, 친구들하고 회포 푼 날이야. 강석이, 병수 다 있었어. 윤미경은 말없이 그 종이를 쓰레기통에 넣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해갔다는 걸. 하나씩 틈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랑도 거짓말도 결국엔 들키기 마련이다. 그날도 서연을 만났다. 점점 카페 오픈 준비가 구체화되며 나는 인테리어 계약금까지 내주었다. 정말 선생님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서연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리고는 말없이 내 볼에 입을 맞췄다. 그 짧은 키스 하나에 나는 또다시 심장을 내어주고 있었다. 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윤미경이 조용히 말했다. 남준 씨, 당신 요즘 많이 변했어. 어떻게 말은 안 해도 그런 건 느껴지는 거 알지? 나는 TV 소리를 키우며 대답했다. 나 그냥 지금이 좋아. 쉬는 것도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당신도 좀 편하잖아. 그래, 편하긴 해. 근데 편한 게 아니라 텅 빈 것 같기도 해. 그 말에 내 심장은 잠깐 멈춘 듯 했다. 며칠 뒤 서연은 카페에 필요한 마지막 자금 얘기를 꺼냈다.
금액은 꽤 컸고 나는 살짝 망설였다. 그녀는 가만히 말했다. 선생님, 혹시 저한테 지쳤어요? 나는 그 말에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날 밤 서연은 내 품에 안겨 더 깊이 속삭였다. 선생님이랑 있으면 아빠 같고 연인 같고 그냥 제 세상이 멈춘 것 같아요. 나는 눈을 감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거실에 앉아있던 윤미경이 그 말 없는 눈빛이 떠올랐다. 그날도 나는 서연의 원룸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서연은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그냥 여기서 푹 주무세요. 제가 아침에 깨워드릴게요. 그녀의 다정한 말투에 나는 무장해제된 채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그 시각 인천의 어느 아파트. 윤미경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 그리고 한 줄의 문자. 당신 남편은 지금 여기 있어요. 젊은 여자의 집입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 택시를 잡아탄 그녀는 문자에 찍힌 주소를 눌러 확인했다. 월세 원룸. 낯선 골목. 허름한 외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비밀번호는 열려 있었고 안에는 박남준이 자고 있었다.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엔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다. 슬픔, 분노, 허무함.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여기 왜 있는 거야? 윤미경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다. 박남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말했다. 아, 미경아, 그게 그냥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인데 몸이 아파서 잠깐 들렀던 거야.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차서연이 들어왔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담담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집에서 두 분 다 나가주시겠어요? 윤미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박남준을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돌아섰다. 남준은 허둥대며 뒤따랐고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원룸을 나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윤미경은 말이 없었다. 식탁에도 앉지 않았고 잠옷으로 갈아입지도 않았다. 그저 거실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당신, 그 여자를 사랑했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을 열 수는 있었지만 어떤 말도 그 눈을 견딜 수 없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우린 싸워도 서로를 지켰는데 당신 나한테 한 번도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았지? 윤미경은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다. 돈 줬지? 조금. 얼마? 꽤 많이. 그 말에 윤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여자 돈 받고 당신을 팔았겠지. 아냐. 처음엔 그랬어도. 서연이는 내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윤미경이 손을 들며 말을 막았다. 됐어. 그 이름 내 앞에서 다시 말하지 마.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캐리어에 짐을 담기 시작했다. 당신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이 집을 나갈게. 미경아, 잘못했어. 내가 미쳤던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하지만 그녀는 날 보지 않았다. 나는 단 한 번도 당신 의심해 본 적 없었어. 그래서 지금 더 비참해. 그 말과 함께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혼자 남은 거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도 서연 생각이 났다. 그녀는 지금 어디 있을까?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혹시 날 밀어내고 싶었던 걸까? 며칠을 멍하니 보냈다.
윤미경은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없었다. 집안은 정적뿐이었다. 냉장고, TV, 나를 반겨주던 가족도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그 밤, 나는 결국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눌렀다. 그 여자와 연결될 마지막 희망. 서연아, 왜 그랬어? 왜 그렇게까지 했어? 서연은 생각보다 빠르게 전화를 받았다. 익숙한 그 목소리. 하지만 톤은 전혀 달랐다. 차분하고 단단했다. 선생님, 왜 전화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 문자 왜? 잠시 침묵.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간결했다. 우리 관계요? 끝내려고요. 단번에 그리고 확실하게. 나는 숨이 막혔다. 심장이 천천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너도 나한테 마음 있었잖아. 그렇게 말했잖아. 있었죠. 근데 그 감정으로 사는 건 제가 아니라 선생님이에요. 난 널 사랑했어. 지금도.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선생님을 소비한 거예요. 선생님도 저를 소유하려 했고요. 우린 서로를 망가뜨렸을 뿐이에요.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그 자리에서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녀는 나를 이렇게 끝냈다. 한 문장으로. 단숨에. 확실하게. 서연의 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프로필 사진도 사라졌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나는 직접 그녀가 살던 원룸 앞으로 갔다. 낯익은 계단, 그녀가 문 열고 웃으며 들어오세요 하던 그 복도, 이제는 낯설고 싸늘했다. 출입문에는 공실 마이너스 부동산 연락처 있음. 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정말 떠난 거였다. 흔적도 없이, 말도 없이 근처 부동산에 들어가 물었다. 여기 원래 살던 여자분 이사 갔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나가셨어요. 짐도 며칠 만에 싹 정리하셨고요. 혹시 어디로? 모릅니다. 나는 원룸 앞 계단에 주저앉았다.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조차 붙이지 못한 채 손만 떨고 있었다. 친구 병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 그 여자 서연이. 병수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그 여자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을까? 병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넌 너무 빠졌어. 그 여자 탓만 하지 마라. 넌 스스로 무너진 거야. 집에 돌아와. 혼자 거울 앞에 섰다. 머리는 희끗희끗, 눈밑은 퀭하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거울 속의 나는 낯선 남자였다. 지금까지의 삶을 통째로 잃어버린 초라한 한 남자. 몇 달이 흘렀다. 윤미경과의 이혼은 정리되었고 아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친구들과도 거리를 뒀다. 당구장도 낚시도 술자리도 모두 다 멈췄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월세로 옮긴 작은 아파트. 냉장고는 거의 비어있고 창문 밖엔 해안도로가 보인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환청이었지만 나는 문득 미소가 지어졌다. 그녀는 내 삶의 폭풍이었다. 짧고 강렬하고 모든 걸 휘몰아간. 그녀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사랑이라 믿고 싶었던 걸까? 그날들, 그 밤들, 그 눈빛과 속삭임. 모두 다 진짜였다고 믿고 싶지만 결국 그녀는 단 한 통의 문자로 내 인생을 끝냈다. 그녀는 이제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흔들고 있을까? 나는 알 수 없다.
알고 싶지도 않다. 그저 그녀가 내 인생을 스쳐갔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누군가는 말하겠지. 어리석은 황혼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게 어리석든 미쳤든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살아있었다는 걸. 황혼의 사랑도 젊은 욕망도 결국 책임은 내 몫이다. 감정에 휘둘린 순간들은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언제나 뼈아프게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는 늦은 사랑보다 늦은 후회가 더 아프다는 걸 늘 뒤늦게 깨닫는다. 인생을 누구보다 잘 살아왔던 남자. 한순간의 선택으로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혼의 그늘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